네, 오늘은 절세 방법이 아닌 진화된 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고소득자인 연예인, 유튜버, 법무법인은 어떤 식으로 탈세를 했는지, 진화된 탈세 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을 줄이려면 그게 절세든 탈세든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많고 많은 세금 중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소득세나 법인세는 수익금액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해서 이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다 보니까 수익금액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린다면 절세 또는 탈세를 할 수 있겠죠. 고소득자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줄이고 비용을 늘렸는지, 진화된 탈세 수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구독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탈세 수법이 진화된 양상이래요. 예전에는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근데 최근에는 자료상한테 세금 계산서를 사는 게 아니라 무증빙이나 그리고 타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허위 증빙을 수취한대요. 사실 예전에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 수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자료상들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자료를 막 뿌리는 자료상인데 언젠가 터질 이런 자료상이 아니라 그냥 가공경비를 계산하자라는 게 이거고, 그리고 타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증빙을 받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법인은 나한테만 자료를 주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겠죠. 그리고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 이게 원래는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많이 이용했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직원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을 누락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고액의 거짓 증빙으로 기록을 했다면 이런 내용들은 세무조사할 때 쉽게 파악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소액으로 분산해서 증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런데 이게 사실 최근의 일만은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에 감사를 할 때도, 그때도 감사 대상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증빙을 나눠 놨었어요. 잘 적발되지 않도록.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도 적발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유튜버들이 어떤 식으로 탈세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부터 광고비를 입금받았는데 몇 년에 걸쳐 입금받았겠죠? 이 입금받은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이 이런 해외 송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송금받은 이 달러를 환전해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에는 사업자 등록 안 한 다음에 소득도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이 과연 이걸 모를까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모았다가 5년치 한 번에 갖고 오면 되잖아요. 가산세도 많아질 거고. 한 번 노력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금액이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작은 금액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과세해봤자 얼마 걷어올 게 없기 때문에. 이 국세청도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시간 투입한 거 대비 걷어오는 세금 금액이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유튜버 분들은, 그리고 이 유튜버가 인기를 이용해서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한 거예요. 수입을 줄였죠. 그리고 가공병비를 계산하면서 비용을 늘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대요. 이 인터넷 쇼핑몰의 수익 금액 누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우리가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를 통해서 물건을 팔 때 고객한테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계좌번호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MCN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소득세 신고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MCN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주 보통 사람인 거죠. 그래서
탈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광고 수입, 구글로부터 광고 수입은 신고했겠죠. 근데 그 이외의 광고 수입들 있잖아요. 협찬을 해달라는 국내 광고 수입. 이 광고 수입을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은 다음에 이 수익 금액 자체를 MCN의 수익 금액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버한테 지급할 때 원천 징수 안 했다는 의미가 이 유튜버의 수익 금액에서도 누락을 시킨 거죠. 왜냐면 일부를 유튜버한테 줘야 될 거잖아요. 수익 금액에. 그러니까 이 유튜버는 수익 금액을 누락하고 이 유튜버는 신고를 할 때 외주 가공비, 비용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소득을 탈루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연예인분들.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엔터테인먼트 업종 관련돼서 비용 증대를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어떤 비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썼다면 그 100만 원이 사업상 경비라면 이 중에 하나에 해당돼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코디한테 급여를 준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코디의 점심값을 내가 내준 거예요. 복리후생비겠죠. 이런 식인 거죠. 외주 용역을 줬다면 이거. 이렇게 비용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분들이 사용하는 경비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사업상과 매치되지 않는 경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걸 판단할 때 화장품이냐, 성형외과냐, 아니면 미용실이냐, 이런 단순한 기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 기본적인 표준 계정 과목들 비용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했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강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월세가 비용 처리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금액이겠죠? 경비에서. 그럼 이 유명 연예인 탈세 방법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탈세했거든요. 보면 이분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다음에 이 1인 기획사 소속의 직원들을 등재해 놓고 이분들한테 가공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급여를 지급하고 이걸 본인 계좌로 받은 거예요. 아주 용감한 분이죠. 그리고 본인의 부동산이나 외제차를 증여했대요. 주위에서 그럴 거예요. 3억짜리 줘도 티도 안 난다더라. 걸리지도 않는데. 그런 걸 뭘 신고하냐? 이분은 신고해야죠. 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분은 신고해야죠. 외제차 증여? 모를까요, 과연? 일반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족들을 이 기획사, 이 법인에 주주로 참여시킨 다음에 본인이 이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는 거예요. 사실 약간 진화된 탈세 방법이죠, 이게. 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부의 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리고 이 연예인분은 어떤 식으로 소득세를 줄였냐면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는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금액 누락했죠. 그리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 유지비를 내가 소득세 신고할 때 이중으로 계산한 거예요. 비용을 늘렸네요. 이런 식으로 했고 이 연예 기획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 매출의 대가를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취했대요. 이 인터넷 쇼핑몰에 이 계좌번호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거 신고되면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공연할 때 현장 판매한 상품을 일반적으로 카드 단말기를 거기까지 가져가진 않잖아요. 현금 매출을 유도한 다음에 신고를 아예 누락한 거죠. 수익 금액을 줄였죠.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 연봉 계약이나 훈련 코치 등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는데 가족 명의의 법인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동일한 매니지먼트를 해줬다. 이런 명분으로 여기다 비용을 지불했겠죠. 그래서 이 법인은 또 매니저 비용이나 지급 수수료로 비용을 별도로 다른 식으로 가져갔고 비용을 과대 계산했죠. 근데 법인을 설립해서 절세하고 탈세하고자 했다는 사례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유튜버예요. 10억을 벌어요. 아주 좋겠죠. 10억을 버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비용을 쓰고 카드를 썼지만 2억밖에 못 썼죠. 그럼 저 얼마 남았죠? 8억. 그럼 저 소득세 얼마 낼까요? 3억 3천. 엄청 많이 내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이 법인에 2억이라는 매니지먼트 비용을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 얼마 썼죠? 2억 쓰고 2억을 더 썼잖아요. 총 4억 썼죠? 저한테 얼마 남았죠? 6억. 그럼 저는 소득세 얼마 내게 될까요? 2억 3,800. 여기서 약 1억 가까이 소득세가 줄었네요. 그죠? 근데 이 금액이 법인의 수익 금액으로 갔으니까 이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비용이 극단적으로 없다고 가정해도 고스란히 이익이라고 해도 법인세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억 줄이고 2천만 원 더 내고 전 그래도 8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근데 요 위에 분은 더 욕심낸 거죠. 뭐라 그랬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매니저 비용이나 지급 수수료를 가공 계산했대요. 다 수익 금액이나 비용을 각자 다 건드렸어요. 여기에 비용을 가공 계산하면 이 법인세도 줄겠죠. 그럼 그 혜택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법을 잘 알고 이해하는 변호사분들의 집단인 법무법인은 어떤 식으로 탈세를 했을까요?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례예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성공 보수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예전에는 가족 명의를 이용했는데 요즘엔 직원 명의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지만 발행하지 않고 이 금액 자체를 국세청에 신고 누락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 금액은 줄이고 그럼 비용을 어떻게 늘렸을까요? 고액의 가공급여를 이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다음에 비용을 늘린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